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한 번이라도 모든 걸 걸어본 적 있는가 라는 책입니다. 전성민 지음 센시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지금 무엇이든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인생에 이보다 더할 수 없을 정도의 노력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는지, 노력하지도 않고 안 된다고 불평하고만 있지는 않은지 질문을 던지는 책입니다. 더 이상 인생에 변명하지 말자. 죽기 전까지는 새롭게 결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가 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불가능은 없다. 간절함,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결단해라.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란 없다라고 조언하고 있는 책입니다. 언제 한번 제대로 회복이라도 했나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한 번뿐인 인생, 우리의 꿈을 향해 모든 걸 걸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나쁜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용기를 주는 책인데요. 지금부터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련이나 고난을 이겨내는 긍정의 힘, 회복 탄력성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플러스 사고가 바로 회복 탄력성인데요. 플러스 사고는 긍정의 힘을 인식하고 긍정적 사고를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을 좋은 쪽으로 플러스적으로 사고하는 것인데요. 이는 스스로가 운이 좋고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확신하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삶을 바꾸는 자세는요, 좌절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 발생한 과거는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누구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나에게 닥친 일에 대한 불평과 원망 대신에 현재에 충실하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누구에게나 좌절의 순간은 찾아옵니다. 각자에게 주어지는 그 고통의 무게를 타인이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스스로를 비관하지 않고 이를 악물고 나아가다 보면요, 때론 그 시련이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삶의 방향으로 나를 이끄는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슬픈 것입니다. 다만 고난 가운데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의 고난이 미래에 어떻게 연결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결심했다면 모든 걸 끊고 일단 시작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머릿속에서 걸어 나와야 하는데요.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이는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이라 지칭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같이 일하기 힘든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자유를 주면 함정이라 얘기하고 작은 비즈니스를 얘기하면 돈을 별로 못 번다고 얘기하고 큰 비즈니스를 얘기하면 돈이 없다고 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자고 하면 경험이 없다고 하고 전통적인 비즈니스를 얘기하면 어렵다고 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면 다단계라고 하고 상점을 같이 운영하자고 하면 자유가 없다고 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자고 하면 전문가가 없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구글이나 포털에 물어보기를 좋아하고 희망이 없는 친구들에게 의견 듣는 것을 좋아하고 자신들은 대학교 교수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지만 장님보다 더 적은 일을 합니다. 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들은 대답할 수 없습니다. 내 결론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심장이 빨리 뛰는 대신 행동을 더 빨리 하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대신 무언가를 그냥 하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은 공통적인 한 가지 행동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들의 인생은 기다리다가 끝이 납니다. 인생의 한 번만이라도 무언가 시도해 보십시오. 그것에 몰입해 보십시오. 바꾸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나쁜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어떠한가요? 당신은 가난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머릿속에서 걸어 나와 행동에 옮길 용기가 있는 사람인가요?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을 선택과 실천에 옮기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다음으로 미루는 사람들 치고 다음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음번에는 분명 또 다른 핑곗거리가 생겨나기 때문에요. 인생에선 다음은 없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무엇이든 생각날 때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뒤늦게 후회하는 사람들은 저마다 무언가를 미루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 완벽을 추구해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니면 에너지가 부족하거나 여유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다양하지만 일을 미루고 마감이 되어 후회하는 것은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미루는 건 인생에 도움이 안 됩니다. 내가 정말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게 맞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절함과 관련해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요. 내가 무언가를 원하는 것이 곧 내가 간절하다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과 간절함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간절함은 무언가를 원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지만요. 그것은 단순히 원하는 것을 넘어 온 마음을 다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 준비나 창업 도전, 또 외국어 정복 등 무언가 목표가 생겼을 때 그것이 간절함의 대상인지 망상의 대상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가장 손쉬운 방법은요, 내가 그것을 위해 시간을 얼마나 쓰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목표일수록 그만큼 많은 시간이 요구됩니다. 자연히 목표를 달성하는데 포기해야 하는 것들도 많아집니다. 목표가 있으면서도 그 목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또 다른 것들을 포기하지도 않고 있다면요. 그건 그냥 무턱대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길 기도하는 기우제와 다름없습니다. 목표를 향한 뜨거운 간절함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간다면요. 목표 달성의 순간은 분명 머지않아 다가옵니다. 무언가를 향한 간절함은요. 나의 결핍을 느끼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목마른 사람의 갈증은요. 누구도 대신 해소해 줄 수 없습니다. 간절함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갈증을 느끼고 그 갈증을 해소하겠다고 마음먹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문제는요, 무언가를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경우 그에 합당한 대가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에 합격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요, 공부 외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과감히 끊어내야 합니다. 또 창업에 성공하길 간절히 원한다면요, 마찬가지로 모든 정신을 창업에 쏟아부어야 합니다. 이것도 포기할 수 없고 저것도 포기하기 싫고 모두 손에 쥔 채 다 이루겠다는 것은 사실 어느 것도 간절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간절하고 싶다면요, 우선 꿈부터 크게 꾸어야 합니다. 기회는 꿈을 꾸는 사람에게 찾아오고 꿈의 크기가 나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작은 꿈을 꾸는 사람은 간절할 필요도 없이 작게 꿈꾼 대로 살아갑니다. 반면에 크게 꿈을 꾸는 사람은 더 간절하게 노력하고 더 큰 사람이 되어 꿈에 다가갑니다. 목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나만의 비전 보드를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꿈을 실현하고 싶다면요, 목표를 글로 쓰고 생생하게 꿈꾸는 것입니다. 특히 꿈을 시각화하고 이미지화하는 것은요, 꿈을 뇌에 각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비전 보드입니다. 비전 보드를 만드는 것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보드판이나 가위, 풀, 칼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요. 보드의 맨 위에는 뭐뭐의 비전 보드라고 작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자료를 모으는 것인데요. 하고 싶은 것이나 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에 관한 사진을 모으면 됩니다. 반드시 가슴을
두근두근하게 만드는 것이어야 하는데요. 사진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은요, 포스트잇에 적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배치하는 것인데요. 한가운데 내가 활짝 웃는 사진을 붙여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머지 공간에다가 내가 모은 자료를 원하는 대로 배치하면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요, 붙이기인데요. 비전 보드를 완성하여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는 것입니다. 비전 보드를 찍어서 눈에 보이는 곳 어디든 배치하면 됩니다. 마지막 단계는요, 자기 암시하기인데요. 된다, 된다, 나는 반드시 된다 라고 매일 아침 자기 암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을 달성한 모습을 상상하면 됩니다. 안 쓰는 액자를 이용하거나 스케치북에 포스트잇으로만 꾸며도 괜찮습니다. 비전 보드의 목적은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에요, 화려하고 예쁘게 꾸밀 필요 없이 내 목표와 꿈을 분명하게 적고 시각화하여 꿈을 생생하게 꾸는 것이 목적입니다. 생생하게 꿈꿀수록 간절함은 더해지고요.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비전 보드를 활용한 꿈의 시각화는요. 우리의 꿈을 이루어주는 램프의 요정 지니가 되어줄 것입니다. 변화를 추구한다 말하지만요. 실상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변화란 기존의 삶에서 벗어나 낯선 상태를 불러오기 때문인데요. 안정해서 불안정한 상태가 되니까 변화를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익숙함이 우리를 매너리즘에 빠지게 합니다. 틀에 박힌 방식과 태도가 독창성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익숙함이 우리에게 주는 함정은요, 바로 새로운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오래 공부한 사람이나 직장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의 경우 매너리즘에 빠져 자신의 능력을 100%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스스로를 의도적으로 낯선 환경에 두어서 익숙함이 주는 함정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중이 잘 되지 않는 날이면 장소를 바꿔본다든지 환경을 재배치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주 산책을 하며 자신을 낯선 상황에 두는 것도 매너리즘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창의성은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보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변화란 다른 사람이나 다른 때를 기다려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변화의 주인공은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변화는 바로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고, 바로 지금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 책을 읽어보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으셔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